김치구입니다. 10월 11일입니다. 주말에 댓글로 종목 분석 의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만은 업데이트가 좀 늦었죠, 그죠? 제가 주말에 잠시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제대로 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못했던 업데이트를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에 지노믹트리, 텁텍, LNF, 코스맥스, 한국전력 등등등등 해가지고 18개 종목을 1부에 끊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가면은 인지콜드로스부터 시작해가 유니온, 코프라, OCI, 멜파스, 동진세미캠 등등등등등이 2부에 한솔 홈테크까지 2부에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부 종목부터 얼른 재빨리 먼저 후딱 보고요. 그 다음에 2부에도 다시 36개 종목을 빨리 해야 됩니다. 자, 롯데케미칼부터 출발합니다.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당연히 되죠. 동그라미부터 치고 시작할까요? 오케이, 노 프라블럼 사세요. 자, 사세요. 맨날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종목을 고르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룹 넘어갔느냐, 그죠? 저랑 기준선 너무 위에 있느냐, 후행 스팬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 그 조건을 다 이때 사실은 모든 조건을 다 구비했죠, 그죠? 그러니까 구비한 이후에는 올라가는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에서 지지가 받고 있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날아간 다음에 약간 구름 근처까지 조정을 좀 보이는 것도 다 예상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보니까 사도 될까요? 예, 사세요.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RSI가 좀 고점에 근처와 있거든요. 그래서 RSI가 고점에 와 있으니까 보다 내일 월요일도 오르면 주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대신에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올라갔다가 아마도 좀 조정을 한번 보이고 다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수와 치르더라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매수한 이후에 며칠, 한 월요일, 화요일 한 이틀 정도로 주가가 상승이 끝나고 혹시 밀리면서 RSI가 내려오면은 일단 팔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를 또 한 번에 매수 찬스로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한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노믹트리입니다. 또 매수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둘 다 시작할 때부터 동그라미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죠? 자, 이게 또 마찬가지죠. 크게 볼까요? 기준선 위에, 전환선 위에, 구름 위에 다 올라가죠. 그죠? 아래 마찬가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RSI가 다소간 좀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약간 거슬리긴 합니다만은 아까 조금 전에 롯데캐피탈과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이후에 단기로 팔고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혹시나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나 이 일복 기록표상으로 봐서 구름 밑으로 17,500원인데, 그죠? 보이시죠? 17,5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것 봐라 해서 보유 물량의 절반이라도 털어놓고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높아지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톱텍입니다. 톱텍 23,000원에 샀는데 답답하다. 23,000원이 어디죠? 23,000원이 이쯤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23,000원에 샀는데 답답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차트가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죠, 그죠?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구름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좀처럼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구름에 걸려서 내려오고 다시 한번 구름에 테스트 해보곤 있습니다만은 계속 오히려 구름의 장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본전에 오기 전까지는 죽어도 안 판다, 이런 전략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웬만하면은 다른 분들한테 그냥 괜히 갖고 있지 말고 일단 팔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것이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롯데라든지 뭡니까 롯데케미칼이나 아니면은 뭐죠? 지노믹트리 같은 이런 이제 막 상승세를 시작하는 종목에다가 그 돈을 집어넣는 것이 차라리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세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을 계속 쥐고 있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진작에 여기서 매도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글쎄요, 제 같은 경우는 팔고 싶습니다. 반등하면 판다고요? 글쎄요, 반등하면은 기준선 정도 17,600원의 기준선입니다. 17,600원 정도가 일단은 반등한다면 목표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등한다면 이란 말은 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LNF 도 마찬가지죠, 그죠? LNF나 앞에 지금 그 톱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톱텍의 LNF는 어떤 상태냐니까 구름 하나 들어갔죠. 톱텍의 경우에 돌아가 볼까요? 구름 안에 막 들어섰죠. 이미 기준선천에서 무너졌고요. 그죠? 무너졌고 주가가 구름 안에 들어가서 구름 밑에서 겨우 지지받고 있는 양상이죠. 그죠? 근데 모든 게 전환선 꺾이고 교체했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수세가 하락세로 가는 거고 구름 안에 들어갔던 거 말고는 기대할 게 없고 얘가 만약에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만사 휴이다라고 제가 종종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LNF는 어떤 상태냐니까 이런 상태죠. 그죠? 다시 말해서 톱텍이 구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때와 거의 양상이 비슷하죠. 톱텍의 경우에는 구름 안에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래 답답한 모습이죠. 따라서 LNF라 그래서 여기서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라면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팔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11만 2,500원에 매수하셨네요. 매수 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돈 수익이 났으니까 파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수익이 났으니까 갖고 계셔라. 본전 밑으로 내가 팔아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으로 봐서는 추세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준선 전환선 구름 모르는 게 다시 괜찮아 보이니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RSI가 약간 고점에서 약간 내려오고 있는 거 봐서 좀 주춤거리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뭡니까 보유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매수 말씀드리기는 약간 조정을 보이면은 욕심 같아서는 한 11만원 기준선 정도 이건 조금에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수준에서 11만 6천원에서 적극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굳이 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조정을 보이면 다른 분들은 조정을 보이면 사시라. 갖고 계시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제가 어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구름 위로 올라갔죠. 그죠? 구름 위로 올라갔죠. 아까 롯데를 보시면 지우고 볼까요? 이 롯데케미칼의 경우에 구름 위로 샥 올라갔던 때하고 지금의 한국전력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롯데케미칼의 경우에 구름 위로 머리를 싹 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바박 날아가고 크게 날아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구나 한국전력은 그동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야말로 보다시피 지루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덜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높아심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혹시나 여기 과거에 요때도 보시면 구름 밖으로 싹 나가서 괜찮네라고 생각했다가 구름 밑으로 싹 들어가 버렸죠. 그죠? 이 경우에도 그때는 구름이라도 좀 두꺼웠습니다만 지금 구름이 얇으니까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구름 밑으로 싹 내려와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유 물량의 절반이라도 일단 털어놓고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름이 얼마입니까?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2만 500원이네요. 2만 500원. 2만 5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조심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은 아까 뭐였죠? 아까 LNF였던가요? 그렇죠. LNF. 이런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좋은데 웬만하면 파치지요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어떤 상태냐면 만약에 LNF를 다시 보면은 LNF가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하고 똑같죠. 그죠? 구름 안에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게 다 기준선 꺾여 역전돼 후행스핀 역전돼 다 구름 아래 있는 상태로 모든 것이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그야말로 봄, 여름 따뜻한 날짜에서 이제 겨울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해가 날로 말하면 해가 뉘웃뉘웃 기우는 저녁으로 이제 밤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서 추세가 확 밀렸는데 NC소프트가 마찬가지로 얘도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구름 밑으로 오히려 저항을 받고 올라가지 못하고 구름의 저항을 받고 오히려 쭈르르 밀리는 그런 양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글쎄요 뭐 앞에 있던 허다한 종목들에서 제가 구름 안에 있는 종목이라도 빨리 팔아라 라고 하는 판에 NC소프트 구름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이 종목 계속 갖고 계시면 끝내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가 거의 아직까지 RSI로 보더라도 이제 34니까 조금은 더 내려가야 될 거니까 주가가 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글쎄요 어제 10월 8일 날 이런 소위 이게 툼스톤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서 툼스톤 비석형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게 통상 약간의 반등에서 지지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등한다면 아마 한 80만 원 정도 기준선 정도에서까지는 잘하면은 목표로 삼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매도하는데 NC소프트는 팔고 싶은데 반등을 있을지 모르니 반등을 기다려서 파시라. X는 바로 파시라. 퀘스천 마크 다음에 X는 반등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파시라. 이거는 올라갈 것 같다. 코스모스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예전에 구름 밖으로 나갔을 때 비전이 별로 없으니까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제는 추세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후에 주가가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팔았는데 14,000원 이때 14,000원 이때 팔았다 그죠? 잘 팔았잖아요. 그나마 그죠? 14,000원에 팔았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그 이후에 12,900원 이상 내려갔으니까 일단 잘 팔았는데 이후에 주가가 바박 올라가더니 오히려 지금은 15,000원 됐다. 15,000원 됐다. 어쩔래? 뭐 이런 이야기죠. 참 설명하기 참 답답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RSI를 보면은 이 RSI에서 일단 매수 신호가 나타났죠, 그죠? 여기서 매도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RSI가 돌아왔으니까 여기서라도 매수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라도 매수하는 것이 정답이긴 해요. 다만 아직까지 구름 아래쪽이고 구행 스팬도 캔들 미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락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RSI로 거래한다면 이미 사전에 여기서
12,4천에 매수한 다음에 예컨대 이런 데서 아니면 그 전달이라도 13,000원 정도에서 사는 것이 매수한 것이 맞았고요. 이 종목에 계속 미래를 두고 계신다면 아니면 일목으로 본다면 예컨대 저란선 기준수 넘었을 때 14,600원 넘었을 때 일부라도 타진 매수하고 구름 위로 완벽하게 넘어서면은 추가로 매수하면은 아마도 좀 더 수익은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 구름을 완벽하게 넘어설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하루에서 보면 이렇게 주가가 어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15,100원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구름이 얼마입니까? 15,400원이니까 15,400원으로 고개를 내면은 올라가는가 보다 구름인가 보다 싶어서 그때는 구름 바깥이니까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차트의 가장 큰 약점이 후행성이다 보자.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차트이다 보니 이게 항상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란 것을 우리가 이미 진작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럼 사전에 주가를 미리 알 수 없나? 그러면 가치 투자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말씀드립니다만 가치 투자란 것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내재가치를 계산하고 이 회사 주가는 이제 근데 10만 원 갈 거다. 지금 주가 15,000원밖에 안 하네. 사자. 하고 사고는 10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하루 이틀 내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리 소위 후행성은 싫어하면서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가치 투자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그것도 싫어해요. 당장 내일 모레 당장 결과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결과가 당장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빨리 매매하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도 후행성을 싫어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 없으니 차트를 믿는다면 후행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지표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약점은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나 그거 싫어. 오케이. 차트 안 보고 근데 워렌 버핏이나 이런 존 리 같은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가치 투자를 해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해야 됩니다. 차트를 찾아보지도 말고 한번 사면은 하루에 주가가 등락이 어떻게 되는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5년은 그렇습니다만 오랜 기간을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기다리면은 혹시 올라갈지 모른다. 퀘스천 마크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제강입니다. RSI가 76.62라서 구름도 두터워서 살까 말까 하는데 주가가 날아가 버렸다. 아침에 6% 이상 날아가는 바람에 못 샀다. 어떻게 할까요? RSI가 좀 무섭긴 하네, 그죠? RSI가 70 넘어가면서 무섭긴 하네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매수하고 싶다면요, 아마 찬스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구름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날아가는 경우보다는 통상 좀 조정을 받고 날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하면서 구름까지 다시 내려오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RSI가 높으니까 현재로 봐서 아마도 주가는 밀리고 RSI가 밀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마다 기다렸다가 구름 근처에 가까워질수록 6,500원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이 근처까지 와서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날아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종목은 나하고 운태가 안 맞는가 보다, 안 맞는가 보다, 궁합이 안 맞는가 보다 라고 잊어버리시면 되죠. 세상에는 종목이 많은데 굳이 동국제강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면 아마도 조정을 보이면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분명히 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K바이오랜드입니다. 손해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앞에 뭐였죠? 아까 코스모스가 아니고 뭐였지? LNF를 설명할 때나 또는 NC소프트를 설명할 때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구름 밖에 나가면 잊어야 된다.
대신 심지어 구름 안에 있더라도 혹시가 구름 밖으로 나가면 골치 아프지니까 웬만하면 구름 안에 있더라도 일부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인데,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계를 다 거치고 구름 안에서 구름 밖으로 내려와서 밀리고 이런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은 보니까 여기 RSI가 보이십니까? RSI가 그래도 30 밑에서 32로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반등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옛날에 이 정도도 또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RSI가 30 밑에서 31로 올라갔죠. 그죠? 여기가 매수 신호였다고요. 그렇죠. 여기인데 문제는 얘가 조금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얘가 RSI가 쫙 올라가면서 주가가 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워낙 구름 아래쪽이다 보니까, 구름 아래쪽이 하락세이다 보니까 얘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RSI의 반등이 조금으로 끝났다는 거죠. 이번의 경우에도 다시 RSI가 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 신호니까 아마 이쯤에서 22,300원 근처에서 사라라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반등하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더 올라갈지 안 올지는 정말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움직임을 잘 보면은 얘가 구름 전환 기준선 밑으로요, 까만 기준선인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반등할 때마다 기준선에 걸리고, 또 여기서 반등할 때마다 여기서 또 기준선에 걸리고, 또 반등할 때마다 여기 또 기준선에 걸리고, 또 반등할 때마다 또 여기 기준선에 걸렸으니까, 그래도 계속 기준선에 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지금 기준선에 딱 걸리는 상태이니까 좀 불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매도 의견입니다만은, 그렇죠? SK바이오랜드 매도 의견인데 혹시나 지금 구름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구름을 살짝 넘어보기도 했어요. 요 구름이래. 기준선을 살짝 넘어보기도 했으니까 RSI가 아직까지 고점을 말하고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월요일이라도 조금 오르면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가지고 구름 근처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바로 패대기 치지 마시고 일단 보시다가 플러스 되면은 더 기다리고요.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내렸어서 예컨대 얼마입니까? 뭐 한 24,000원,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25,500원인데 아예 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선 밑으로 출발한다, 싹수가 노랗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랜드 일단 두고 보시되 오르면은 더 보유, 떨어지면은 바로 판다는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SK바이오랜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구름 밑에서 계속 헤매다가 기준선을 살짝 넘어서면은 혹시나 기준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죠. 그죠? 넘어서면 어디까지 간다고? 대략 구름 근처까지 하나 가본다. 지금 하이트 진로가 비슷한 모습이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일단 기준선을 뚫었으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는 아마도 구름 근처까지 일단은 가볼 것 같다. 만약에 정말 재수가 좋아서 구름을 넘어선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는 상승세구나. 구름을 넘을지 안 넘길지는 아직까지는 단언하기가 어렵다 라는 말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하이트질로 어떤 포지션인지 매수를 고려하는지 아니면은 보유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갖고 계셔도 기다려 보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사정이 나아지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구름의 하단이 39,000원, 상단이 41,000원, 39,000원부터 41,000원 이 사이가 일단은 이번 반등의 목표치로 삼고 싶습니다. 지누스입니다. 지누스도 별 말씀이 없으시네요. 뭐 구름 밑이니까,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미련을 가지 말고 빨리 초창기에
빨리 팔고 나서 그 이 돈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자라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기다리면은 홀딩하고 있으면 얘가 이만큼 떨어졌다가요. 그러다가요. 결국은 올라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고요.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근본적으로 얘가 구름 위에서 놀다가 구름 밑으로 일목균형표상으로 구름 밑으로 내려갔던 이야기는 시장의 균형이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균형이 깨졌다는 이야기죠. 이 위에는 상승세였다면 지금 하락세로 균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니까 즉 이 위에 있을 때는 매수세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밑으로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부터는 매도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상태라고 본다면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야구나 축구에도 9회 말에 야구 같은 경우에 9회 말에 역전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옛날에 우리나라 차범근 선수 말레이시아하고 3대 0을 지고 있다가 혼자서 4골 넣는 바람에 4대 3으로 역전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후반전에. 하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고 보통 경우에 9회 말에 역전되는 경우는 100게임 중에 한두 게임도 없고 축구에서 3대 0으로 깨주겠다 갑자기 후반전에 4골 넣어가지고 4대 3 역전되는 거는 상대방 선수가 태클 해가지고 2명이나 쫓겨나야 혹시 9명하고 11명 싸울 때 그럴 때간 몰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균형이 매도세가 하락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 보니까 기적을 바라고 구름을 넘어서기를 바라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파는 것이 확률적으로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그죠? 세상에 모든 일이라는 게 확실한 게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모르는 거죠. 내일이라도 기누스가 상한가 칠지 누가 합니까? 하지만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기에는 차라리 운을 바라고 로또로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는 방법, 이유는 그나마 시장에서 균형이 어느 쪽이 강하냐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죠? 추세가, 자, 구름 밑이다. 그러면 하락세다. 그죠? 자, KM입니다. KM 지난번에, 뭐, 매수단가 아마 친구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친구분 맞아요? 혹시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간 간에. 떨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시길래 참 난감하긴 한데 RSI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으니까 기다리면은 지금보다는 그 당시보다는 나지 않겠냐 언제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RSI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타나면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솔직히 거의 타겟까지 왔어요. 목표까지. 통상 제가 밑에 돌았을 때 어디를 타겟으로 잡냐니까 기준선 정도를 목표로 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준선하고 주가가 딱 닿아 있어요. 이건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구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구름 위로 올라가면 이제 완벽한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선 넘어서야 되고 구름을 넘어서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넘어서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글쎄요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얼마에 몇 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전을 기대하고 또는 수익 인하기를 기대하고 끝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팔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기다려도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름이 아마 대략 아마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은데 간다면 한 17,000원, 18,000원 정도를 17,000원에서 한 18,000원 정도를 일단은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동그라미가 잘 안 그려져 가지고 그냥 천 단위로 17,000원, 18,000원 정도를 목표로 삼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 KM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죠? 이거 뭐 이래 기다려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제넥신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제가 여기다가 파동을 옛날에 다른 분 설명하면서 파동을 그려 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면서 여기에도 5와 다 온 것 같고 이제 ABC다 뭐 이렇게 아마 그림을 그려놓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죠? 이미 RSI에서 여기서 매도 신호 나타난 진작에 매도가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 꺾여 다 이제 해가 뉘웃뉘웃 상승 추세였던 것이 이제 하락 추세로 뉘웃뉘웃 해가 기울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오라고 써놓은 여기서부터를 ABC라고 볼 수 있느냐, ABC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통상 조정 파동으로 들어가면은 이놈의 조정 파동이 끝이 어디가 날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게 ABC 끝나고 제가 요새 코스피 지수 주장하듯이 ABC, X, ABC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구름이 일단 구름에 걸렸으니까 반등을 못 서게 RSI도 그렇고 그래서 반등을 못 서게 보긴 하겠는데 만약에 확률은 좀 낮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얘가 구름 안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에 구름 밑으로 만 14만 천 원입니다. 14만 천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미련을 버리고 빨리 처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넥시는 일단은 홀딩이긴 됩니다만은 역시 뭐 구름이로 계속 얘가 올라가서 기준선마다 넘어선다면야 16만 원입니다. 16만 원 위로 올라간다면야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잠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세가 시작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기회를 봐서 털자 팔자 그런 의견입니다.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나요? 뭐 상승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기가 제프렉 지쳐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 판지 잘 모르시겠으면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RSI가 70위에 있다가 7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매도 타임으로 아주 좋았죠. 그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은 아니니까 얘가 좀 올라갔다가 RSI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RSI가 70 위에다가 70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 언젠가가 매도의 시기로 삼으면 되겠죠. 뭐 내일일 수도 있고요. 당장 RSI가 내일 RSI가 70m 내려갈 가능성은 없겠군요.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을 테니까 기다려보면은 뭔가 매도 타임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은 아래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RSI가 반드시 70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뭐 올라갔다가 바로 70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로 수루 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얘가 밀려서 근데 절하선이 얼마냐니까 7,450원이고요. 아래쪽에 얼마입니까? 구름이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7,450원 무너지면 일부 7,000원 밑에 주면 전액을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보유 쪽으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일단은 갖고 계셔보자.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 요새 뭐 윈드 그죠? 그러니까 윈드라 그린 에너지 태양광인가요? 막 그쪽 회사죠, 그죠? 자, 현재로 봐서 구름이 이쪽에 있고요, 그죠? 구름이 이쪽에 있고 현재로 봐서 기준선 밑으로 싹 내려갔으니까 위기가 있었는데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면서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빠지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 86,500원, 650원까지 그러니까 찍었을 때 이날 거래가 좀 터졌지 않겠나 싶네요. 아니라 다를까 그러네요. 그죠? 거래가 터졌네요. 그래서 아마도 7천 이날 520만 주가 터졌네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46,250원까지 가면서 길다랗게 짱대 음선 만들고 그 다음에 음선 만들었을 때 이때 물렸던 물량이 슬슬 이제 주가가 올라갈수록 매물이 부담이 이 위에서 쏟아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때더구나 RSI도 거의 이제 70건치에 올라왔으니까 하루 이틀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이때 물렸던 매물들이 520만 주 물렸던 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이 위에서
주가가 아마도 버벅거리지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하루 이틀 정도만 더 기다려 보시다가 위에서 얼마입니까? 현재 보면은 이날이 39,700원 대략 4만원에서 46,000원 사이의 매물이 부담이 예상되니 좀 더 올라서 현재 38,000원입니다만은 더 올라가서 4만원 근처에 오면은 RSI를 잘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반등하면은 매도 타이밍을 찾아보자. 자,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라고 하셨는데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회사는 없어요. 유나이티드 제약이거나 아니면 한국 유니온 제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마도 유나이티드 제약 이러니 라고 생각을 해서 유나이티드 제약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제약 어떤 상태냐, 급등하다가 RSI가 팍 꺾이면서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죠. 그죠? RSI는 이날 매도 신호 나타난 이후에 아직까지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럼 통상 이런 종목도 어디까지 가느냐? 얘가 밀려가지고 구름 근처까지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럼 구름 근처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주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얘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지 아니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진짜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작에 특히나 이런 발레타이란 상당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재빨리 제약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RSI의 신호대로 진작에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면 저로서는 반이라도 일단은 기준선 넘었으니까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반이라도 팔고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가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기준선은 계속해서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계속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얘는 점점점 기준선에서 멀어지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환선은 계속 옆으로 횡보할 테니까 결국은 기준선과 전환선이 만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면 주가 옆으로 간다면 구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결과가 되다 보니 상당히 시장으로서의 매수세 간의 균형은 별로 안 좋아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절반이라도 팔고 싶습니다. 절반이라도 팔고 다시 보자. 만약에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가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싸게 팔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에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살까요? 조정시 보이는데 살까요? 네? 문제 없습니다. 사요. 동그라미. 왜 사라고 하느냐? 사도 괜찮다고 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기준선 위잖아요.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가 위로 올라가면 매수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매수해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혹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혹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팔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59,000원, 59,000원, 그죠? 똑같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똑같습니다. 59,400원이네요. 그래서 59,000원, 대략적으로 59,000원 정도로 보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59,350원이네요. 59,350원, 59,35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는 전략으로 매수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일부 종목은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서 효성중공업인데 살까요? 롯데케미칼, 지노믹트리, 한국전력, 효성중공업 문제 없습니다. 사세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이 보입니다. 는 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2부에 역시 뭐부터 할까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 컨트롤스부터 출발해서 유니언, 코프라, 오시아익, 멜파스, KT 그리고 동진 세미캠, 테라전 이텍스, 한솔테크닉스, EDGC,
상강 MNT, 매클스, 모트렉스, 코스맥스, 넷마블, 업트렌텍, 유니텍스크, 테스트, 한솔, 폼테크까지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